어떤 아이든지 어른이든지요, 멀쩡하게 있다가 갑자기 잠에 푹 빠지건다, 아니면 갑자기 쓰러진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은 본인도 놀라지만 주위에서 놀라겠습니까? 기민증, 나르콜랩시라는 이 병이 바로 그런 증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이게 많지는 않아서 10,000명 중에서 2명 내지 4명이 나타난다고 그러고요. 이게 일종의 두뇌에서 하나의 면역 현상으로 어떤 때는 인플루엔자라던가 바이럴 인펙션이 있었을 때 그 후에도 올 수 있고, 이 머리를 다쳤다거나 밤과 낮의 변화, 이 직장의 문제 때문에 이런 게 있을 때 그런 경우에도 이게 올 수가 있다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그 증상이 참 희한하지요. 어떤 일이 있냐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낮에 굉장히 낮잠을 자꾸 많이 자야 되고 깜빡깜빡 졸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기능에 많이 이제 변화가 오고, 아이들이건 어른이건 누가 농담을 했다거나 많이 갑자기 웃다 보면은 갑자기 이 근육이 긴장이 저하된대요. 그래가지고 턱이 뚝 떨어지고 머리가 이렇게 내려가고, 그다음에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쓰러지고 각성 상태랍니다. 그때 아는데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육의 저하가 와가지고. 근데 이거는 주로 그 뇌하수체, 두뇌 안에 있는 그 여러 가지 그 기관 사이로 액체가 있습니다. Cerebrospinal Fluid라고 그래서 CSF, 뇌 안에 있는 그 액체를 갖다가 조사해 보면 그때 하이포크레틴이라는 물질이 많이 떨어져 있대요. 슬립 레보레토리에 가서 이제 조사를 해보면은요, 이 환자들은 대개 잠이 들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보통 사람들은 non-REM 슬립이 먼저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REM 슬립이 오죠. 그러니까 꿈꾸는 그런 그 슬립은 왜 초저녁에는 안 오고 새벽녘에 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환자들은요, 슬립 레보레토리에서 검사를 하면은 8분 이내, 15분 이내에 이게 REM 슬립이 나타난답니다. non-REM 슬립이 먼저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진단이 확실한 거죠. 그리고 어린아이들한테서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때는요, 갑자기 애들이 이렇게 혀를 내밀기도 하고 찡그리기도 하고 이런 그 근육의 이상 현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무 낮에 졸리고 그러면은 의식이 몽롱해가지고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그 이상한 행동을 할 수가 있고요. 악몽도 많고 여러 가지 그 나쁜 이런 증상들이 같이 오게 된답니다. 어떤 분들은 각성돼 있는 상태인데 말을 하려니까 말이 잘 안 나오는 수도 있고요. 또는 이렇게 움직이질 못하는 그런 걸 느낀대요. 그리고 어린애들이 이런 현상이 오면은 자꾸 야식을 많이 먹어서 이게 뚱뚱해진답니다.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10,000명 중에서 2명 내지 4명 나타나는 수가 많고, 대개 청소년기 15부터 25살 사이나 아니면 청장년기 30세부터 35세 사이, 그러니까 20대는 뛰어넘는 거죠. 그리고 어린애에서 어른 될 때, 아니면 완전히 어른 돼 가지고 그때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 환자들은 이제 일을 많이 간다든가, 몽유병으로 중간에 잠자면서 막 걸어 다닌다든가, 오줌을 많이, 야뇨증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같이 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유전적으로는 그 일란성 쌍둥이인 경우, 한 쌍둥이가 이게 병이 있으면은 그 또 다른 쌍둥이도 20% 내지 35%에서 같은 증세가 올 수 있다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인플루엔자나 이런 거 걸리거나 두부 외상으로 해서 오는 그 후천적인 영향도 있지만 유전적인 것도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유전인자를 가진 일란성 쌍둥이에서는 거의 3명 중에 하나가 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꽤 많은 거죠. 친척 중에 이런 가족이, 이런 병이 있으면 다른 가족도 올 수 있는 확률이 크다 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호흡에 관계된 수면장애입니다. 여러분들 그 가족 중에서 코를 많이 고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코를 골다가 어느 사람가 헉 하고서는 자기가 벌떡 일어나는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분들이 이제 그 breathing related sleep disorder인데 폐쇄성 수면 저호흡 또는 폐쇄성 수면 무호흡.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요, 저희 여동생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아는 친구가 같이 자면은 처음에 이렇게 코를 막 곤대요. 그러다가 확 하고 일어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자다가 또 이렇게 하면은 확 하고 일어나고. 이게 지금 왜 코를 고냐면은요, 아주 비대한 중년분, 그 남성들이나 아이들이 편도성이 많이 큰 애들. 그러면 이제 편도성 때문에 여기 기도로 가는 그 에어 튜브가 이렇게 막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가 숨이 이게 에어가 들어가야지 렁을 통해서 산소가 충분히 있는데 잘 안 들어가니까 소리가 요란하다가 여기서 브레인에서요, 산소가 부족하면은 이거는 생명의 지장이 있으니까 갑자기 깨는 거죠. 깨우는 거죠. 그럼 이제 정신을 바짝 차려서 일어났다가 또 다시 자다 보면은 자기가 이제 숨을 낮에 같은 때는 이게 정신을 차리고서 하니까 이게 그런 대로 에어가 잘 들어가는데 잘 때는요, 여기가 이게 막히는 수가 많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동양 사람이 이게 많대요. 이거야말로 정말 힘든 거죠. 주위 사람들도 힘들고 본인도 힘들고, 그래서 낮에는 굉장히 피곤하고,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심장에도 문제가 많이 오고 여러 가지 다른 병이 생기기가 쉽답니다. 그 수면 검사, 레버토리에서 검사할 때는 이제 이분들이 그 시간당 적어도 5번 이렇게 무호흡이 된다던가, 그 다음에 코골이가 심하다던가, 그 다음에 낮에 졸리고, 그 다음에 수면 다운 검사 시에는 시간당 15번 적어도 저호흡이나 무호흡이 발견될 때, 그때 이제 증상을 갖다 이게 완전히 진단이 되는 거죠. 어린 애들 한 5살부터 8살 뭐 이런 애들은 편도선이 많이 붓습니다. 그때는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임파선이 많이 이제 이게 발달돼 가지고 균이 들어오는 걸 갖다 거기서 막아야 되니까 이제 이게 파수꾼 노릇을 하는 게 이제 임파선들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큰 게 이제 편도선이죠. 그래서 그게 커지면 이걸 막으니까 저희 딸도 7살에 그걸 수술을 해줬었는데요. 걔는 코는 안 걸었는데 너무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거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런 문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애들한테서 한 1% 내지 2%, 그러니까 100명 중에 1명, 2명이면 꽤 많은 거죠. 그 다음에 중년기로 될수록 그게 좀 더 많아지다가 노인이 되면 훨씬 더 많아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obstructive lung disease, 트라키아가 들어가는 데가 자꾸 이렇게 막히는 수가 많으니까, 저희 어머니처럼. 그 다음에 이제 낮에는 자꾸 졸리고요. 아시아 사람들이 이 이 상기도의 그 스트럭처가 저기가 좁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이 하악이나 상악 이런 뼈가 좀 뒤로 넘어가 있으면은 또 숨 쉬는 걸 막기 때문에 그렇고, 내과나 이비인후과에 가셔가지고 이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들이란 물론 수술을 해주면 좋지만 애들이 크면서는 이제 임파선들이 좀 작아지고 편도선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때는 좀 괜찮습니다. 그런데 애들이 그러다 잠을 못 자면 아침에 머리 아프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낮에 졸리니까 공부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성들이 이게 호르몬하고 관계가 된다고 그래요. 왜냐면 이제 상악 여기에 그 조직이 남성들에서 조금 더 여성보다는 이게 obstruction이 더 심한가 봐요. 그래서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더 많고, 가족력이 있을 때는 2배로 더 높고요. 그 다음에 다운 신드롬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게 막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때도 또 문제가 있고요. 고혈압, 관상동맥질환, 심부전, 뇌졸중, 당뇨 이런 것하고 많이 관계가 있어가지고 그 사망할 수 있는 그 율이 한 30% 내지 300% 올라간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낮에는 졸리고 정신을 못 차리니까 우울증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흡 관계돼서 오는 것 중에서 지금 이거는 폐쇄성으로 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로컬한 거죠. 그런데 우리 두뇌에서 소호흡 중추가 있습니다. 그걸 숨골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수면 검사에서 이름들을 하다 보면은 시간당 5번 정도 그냥 숨을 안 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폐쇄는 전혀 없이 호흡을 하려는 노력하고 관계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저희 아버지 돌아가실 때 보니까 91세로 돌아가셨는데 그 마지막 이제 임종 전에 보니까 처음에 빨리 하다가 그다음에 이렇게 낮아지는 거, 그러니까 막 빨리 이렇게 열심히 하시다가 기운이 확 빠지는 거, 이게 점점 약해지고, 그러니까 변동이 있는 경우, 그리고 이럴 때는 좀 혼미하다가 그다음에 각성이 또 나고, 이런 체인스톡 같은 그 호흡이 있는 경우, 그다음에 아편을 썼을 때 오는 거, 이런 경우에 중추성 호흡 장애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호흡과 관계된 수면 장애, 이 호흡이 참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려면은 산소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산소를 들여올 수 있는 호흡에서 문제가 생긴 거니까, 그게 이제 지방에서 생겼으면, 로컬에서 생겼으면 그건 폐쇄성, 그거는 이제 호흡하는 기관과 관계되는 거. 그러나 이게 중추에서 센터가 잘 일을 못 해가지고 그 심장병이라던가 다른 연인에게서 이런 거는 중추성 호흡 장애가 오는 거니까, 이때 올 수 있는 것들은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아버지 임종 때 보니까 그걸 하시더라고요. 오늘은 이 수면 장애 중에서 이제 나르콜랩시 기민증과 호흡 관계되는 폐쇄성과 중추성 수면 장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거 의과대학 졸업한 후에 나온 학문들이라 많은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주위에서 많이 보시는 것들이고, 그래서 4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불면 장애, 아니면 과도 수면 장애, 오늘은 기민증, 그다음에 호흡 관계 수면 장애. 오늘 수면에 대한 저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저는 이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